외국계 증권사 이 SG증권의 이번 사태는 특히 유명 연예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수 임창정 씨. 근데 임창정 씨의 주장은 나도 피해를 봤다. 나도 지금 30억 투자했다가 빚더미에 올라서게 됐다. 이러면서 피해자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이 회사를 찾아서 그러니까 같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 그게 어떻게 주가 조작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30억을 샀죠, 주식을. 네. 저는 30억을 샀잖아요. 네. 근데 84억이 사진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그래서 못 보게 하더라고요. 그 상세 내역을. 증권회사에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 집사람 개인적으로 다 차압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붙이고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 갚을 때까지. 예. 자, 그러니까 나는 주식 산다고 그래서 30억 맡겼는데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80억 원어치를 샀다. 그러니까 결국 뭐 50몇 억이 지금 내가 빚을 지게 생겼다. 당장 차압 들어올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임창정 씨가 JTBC 뉴스룸에 어제 추가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본인 계좌, 부인 계좌 10억씩 해서 30억 넣었었는데 이게 신용 매수가 85억이 되니까 보니까 지금 60억 빚이 생겼다. 이틀 전에만 봐도 20억이었는데 또 어제는 보니까 이게 또 합해서 10억, 아니 그저께는 3일 전에 20억이고요. 또 어제는 보니까 1억 8천만 원만 남았다. 급격하게 이제 돈이 잔고가 줄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임창정 씨가 걸그룹을 이제 론칭을 했어요. 지난해 9월에 예. 미미로즈라고 론칭을 했는데 바로 이번 달 4월에 글로벌 오디션을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1등하면 이 뽑힌 멤버들한테 1인당 1억씩 주겠다. 이런 글로벌 오디션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1억 본인이 어떻게 줘?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장 내일 돈 필요한데 나는 지금 돈도 없고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차압 들어오게 생겼다 이렇게 본인이 피해자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 처음엔 동정 여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미로즈 할 때 200억 원이 필요했고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던 집도 팔았다, 땅도 팔았다, 그리고 소주 한 잔을 비롯해서 사실은 저작권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가수거든요. 예. 근데 이 170곡에 저작권도 팔아서 내가 부를래도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후배 양성에 어떤 힘을 쏟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긍정 여론이 있었는데 본인은 지금 굉장히 피해자 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금액이 뭐 30억, 뭐 막 이렇게 60억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대중의 공감에서는 멀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임창정 씨와 주가 조작 의혹 일당의 관계가 대체 무엇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는 언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임창정 씨가 그 일당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또 그 일당과 함께 해외 골프장에 투자도 했고 그러면서 또 결정적으로 3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정도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 보도들이 나오는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임창정 씨는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JTBC 인터뷰에서 그 골프장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당하고 저희 골프장에 갔다가 예. 뭐 형 골프장 계약했어, 뭐 창정이 형도 한 1% 드려,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는 도중에 자연스럽게 한 1억 원어치 지분을 사게 된 거지 무슨 공모 이런 게 아니다. 그리고 거액 30억 원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을 알고 투자한 게 아니라 그 세력이 매출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낮게 책정된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한다고 하길래 예. 그것만 믿고 투자한 거지 뭐 주가 조작 이런 거는 전혀 몰랐다. 그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피해를 당한 사람이요. 연예인이 또 있대요. 심지어 이 또 다른 피해자 연예인은 나는 임창정 믿고 투자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JTBC 뉴스룸 보도인데요. 가수 A씨는 창정 씨를 좋아하고 또 전화통화도 했고 믿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자기들한테 맡겨놓으면 돈을 불려주겠다 그랬다. 그렇고 처음에는 실제로 좀 많이 올랐었나 봅니다. 돈이 급격히 불어났지만 갑작스러운 폭락에 손해를 봤다면서 지인이 연락이 와서 이거 지금 빨리 매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 비밀번호를 몰라서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기도
하기도 했고요. 이 A씨 같은 경우는 투자를 했지만 본인 계좌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몰랐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나도 빨리 정리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자기 계좌 비밀번호를 몰라요.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원칙적으로는 일임 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기 투자 원칙이기 때문에 나한테 함부로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디, 비밀번호 모두 제공을 하고 알아서 해달라고 했을 경우 이렇게 손실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 거래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연일 막 지금 하한가로 막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팔으려고 해도 계좌 아이디 비밀번호조차 몰랐답니다. 그냥 오른다는 말에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었다는 건데 심지어 공인인증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전부 맡긴 피해자도 많다고 합니다. 내가 이거 알려줄 테니까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그래서 공인인증서랑 자기한테 이임한다 뭐 그런 걸 이제 주면 자기네들한테 준 투자금 뭐 2억이든 3억이든 이렇게 투자를 하면 그 수익금의 50%는 자기네들이 먹고 50%는 너희가 가져가면 된다. 모르는 거야. 공인인증서까지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한테 맡기는 개념인 거지. 자, 홍중순 기자님, 이게 지금 연예인들이 관련이 되면서 이게 더 지금 세간의 관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여러 가지 뭐 주가 조작이든 다단계든 보면 늘 연예인이 그것도 굉장히 좀 스타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투자했대, 그 사람이 투자했대 하면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거고 지금 가수 A씨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내가 창정 씨 좋아하고 또 그도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믿고 맡겼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다 사실은 아닐 수 있지만 피해자 글들을 저도 좀 찾아보면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신청을 하면 이제 휴대전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명의로 가입을 하면 어허. 이제 그걸 갖다 오히려 다 이제 공인인증서 깔았다 하고 그 전화를 가져가기 때문에 아니, 전화기까지 가져간대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 모바일 휴대폰으로 거래도 가능하고 와. 또는 또 다른 피해자분은 나는 노트북을 주더라. 그랬더니 노트북 몇 시에 여세요 하면은 열면은 나는 가만히 있으면 원격으로 다 이제 매도라든가 매수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분명히 이게 이제 다 불법 거래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옛날 생각도 났습니다. 예전에 그 배우 정우성 씨가 이제 피해를 한 40억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예. 유명 작가가 패션 사업을 하면서 이제 투자 자금을 받았는데 당시 이제 또 몇몇 연예인들이 내가 정우성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나도 했다라고 했을 때 정우성 씨는 나도 피해자라는 말을 못하고 되려 나를 믿고 투자하신 분도 있다고 하니까 저는 유구먼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었거든요. 사실 이제 임창정 씨나 다른 연예인분들도 내가 멀리 계속해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고자 할 때는 무조건적인 내 피해 어떤 그런 주장보다 혹시라도 내가 의도치 않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하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의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이 묻지마 투자거든요. 김광삼 변호사님, 이런 수사 해보셨을 텐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주가 조작은요. 근데 주식의 주가의 어떤 계좌하고 주식 계좌하고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받죠. 그거 가지고 이제 통정매매, 가장매매 아니면 이제 부정적 사기 거래를 해서 주가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계좌를 다 받는데 이걸 그냥 어느 한 종목을 주가 조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 중에서 거래량이 작은 종목. 근데 이건 사실은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사고 팔면 조작할 수 그렇죠. 있는. 조작 있죠. 왜냐하면 유통량이 적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범을 썼냐면 이제 신용 거래라는 방법을 쓴 거예요. 예. 그 임창정 씨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한 8천억 거래됐다고. 그럼 8천억을 아무리 사기친다고 80억. 예. 아니 거래 전체적인 전체 거래가. 거래. 예. 그런데 8천억을 사실 모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혼자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1, 2천억만 가지고 있어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신용으로. 융자를 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임창정 씨가 30억 줬잖아요. 그럼 자기 계좌에 보니까 58억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주식은 뭐 85억 원어치 이상 샀다고 이걸 보면 훨씬 더 곱하기 뭐 2배, 3배를 주식을 사죠. 근데 이게 떨어질 때 되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전에 없던 사기 신종 주식 사기 거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한 달에 5억씩 주기로 했다. 어떻게 주식 투자하고 한 달에 5억을 줍니까? 1억 천금을 꿈꾸다가 사실은 이제 깡통이 된
전형적인 사례인데 이 사람들이 투자한 사람만 또 손해를 보면 모르는데 그 주식이 가니까 올라탄 사람들이 있거든요. 개미들. 그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합치면 사실 몇천 명,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몇만 명이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주식 사기 부정거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